자, 전 시간 이어서 이제 또 문제 풀어요. 그 83페이지에 12번. 12번 문제는 바로 위를 보면 10번, 11번 문제 있죠. 복문으로 고치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 설명 잠깐 들어요. 이게 이제 기초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초에서 배웠던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 수업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5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5형식의 단문을 3형식의 복문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방향을 5형식에서 3형식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3형식에서 5형식으로 고치는 바로 이런 연습이 또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본 수업에 나중에 부정사 부분의 본 수업을 듣게 되면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라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과 이제 우리가 기초와 요 본 수업하고를 연결시켜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복습 차원에서 배운 부분 다시 해줄 테니까 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5형식 문장이 있으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문장처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문장처럼 해석하는 걸 문장으로 써버리면 그러면 주어 동사가 하나였던 것이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인 복문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치면 이랬던 5형식 단문을 3형식으로 고쳐라. 그러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아무 뜻 없는 접속사 that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 that이 이끄는 절이 바로 윗문장에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여기다가 문장으로 써주면 이게 바로 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였던 걸 that이 이끄는 절에 주어 자리에 써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여기다가 쓸 텐데 대절 속에 주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절 속에서 주어를 설명하니까 대절 속에서 이 목적격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를 추가해서 써주면 되는데 대부분 비동사를 여기다 써주면 된다고. 자, 해서 이랬던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이 아래 문장이 바로 3형식의 복문이에요.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이 크게 말하면 종속절.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주절.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여기 that절은 요 동사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 주절의 동사에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형식 이렇게. 윗문장은 5형식 단문, 아래 문장은 3형식 복문. 자, 그러면서 추가해서 들어요. 여기 that, 접속사 that 있죠.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일 때는 that을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둬요. 이렇게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랬던 이 3형식 문장을 다시 5형식으로 고치는 연습. 그러면 거꾸로 가봐요. 주절의 주어 동사를 이제 문장을 주어 동사로 쓰겠죠. 그래 놓고 that절의 주어를 처리하는데 that절의 주어가 5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 여기가 이제 주격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써주면 되지. 그리고 요 사이에 있던 비동사를 없애주면 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서는 바로 뭘 배우냐면 여기 요 동사 있죠. 요 동사를 활용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는 이런 걸 우리가 부정사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연결시켜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해줬으니까 바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으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요. 자, 이제 이 문장을 보세요. expect가 동사고 허가 목적어인데 여기에 바로 투부정사 나왔죠? 요게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5형식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쓸 때는 부정사를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래서
O형식 문장인데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한다. 그러면 성공하는데 누가 성공하냐면 그녀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her와 여기 succeed를 바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한다고. 자, 이 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한 번만 다시 들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목적어와 이 동사를 바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복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I expect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접속사 that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that을 썼어. 그리고 이 단어랑 이 단어를 주어 동사로 해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어 동사로 여러분들이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잠깐 다시 봐요. 이랬던 복문에서 단문으로 바뀔 때 종속절의 동사를 활용하는 걸 나중에 부정사에서 배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다시 봐봐요. 종속절의 동사를 이렇게 부정사로 목적격 보호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해서 나중에 배울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대절 속에 동사가 됐으니까 이 단어도 이제 주어랑 맞춰줘야죠. 좀 전에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썼지만 이게 이제 문장의 동사 형태가 됐잖아요. 주어가 3인칭이니까 이제 여기다 s 붙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런데 해석 다시 들어요. 나는 그녀가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기대하는 건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성공하는 건 그러면 현재 성공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성공하는 건 미래일 거 아니에요. 미래에 성공할 거라고 나는 기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 동사의 내용 때문에 이게 기대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의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미래. 그래서 그 의미를 대절에다 집어넣어줘야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뜻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 문장이 바로 3형식 문장. 그리고 이렇게 미래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류의 동사들을 미래동사라고도 불러요. 희망동사라고도 부르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또 접속사 that의 특징, that이 이끄는 절이 또 목적어죠. 그럼 여기 that을 써도 되고 또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83페이지 했고 다음에 84페이지. 그 2번 문제도 이제 의문 만드는 건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는데 또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느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되고 완벽히 기회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추가를 할 때 부담 없이 추가한 만큼 실력이 쌓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은 완벽했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이론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론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헷갈리는데 또 다른 뭔가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배웠을 때 이게 완벽하게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추가할 때 부담이 안 되는데 완벽하게 내게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 추가하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또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니까 절대로 이 영어 부분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어라고 하는 이런 영어 부분에서는 기억이 그만큼 더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럼 외국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머리 탓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복습을 하고 그 중에 이제 4번과 5번을 이제 집중해서 할 테니까 이제 설명을 또 들으세요. 4번 문제도 1 hour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 또 5번 문제도 2 hours가 대답의 중심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봐라 이제 이건데 이 두 구문이 같은 구문이거든요. 같은 구문인데 구조를 살짝 바꿔봤어요. 시제도 마찬가지고. 먼저 설명을 잠깐 들어요.
take 다음에 앞에 이제 이시 관용적으로 오고요. take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그리고 나서 여기 to 부정사 이렇게 써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 부정사 아니라 다른 형태를 써놓고 틀린 문장 골라라. 그렇게도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여긴 반드시 이렇게 to 부정사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뭐냐면 이 다음에 take 왔죠. 그 다음에 시간을 먼저 써도 돼. 여기는 사람이 먼저 오고 시간이 뒤에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먼저 써도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부정사 바로 앞에 오기 때문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쓰거든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에 일반인이면 생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이 바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for me 할 때 me 자리에 일반인이 있다면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도 이 자리도 일반인이었다면 이게 생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이런 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문장인데 이제 뜻, 시제와 그 시간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결론은 같은 문장이거든요. 자, 근데 윗 문장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아랫 문장은 사람이 뒤쪽에 있을 때 각각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문을 지금 쓰는 연습을 할 건데, 해서 이 첫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놓은 문장, 또 이 문장을 의문사 있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놓은 문장,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나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 외에 익숙해져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해석부터요. 내가 집에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여기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자, 또 아랫 문장. 내가 집에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건 시제가 현재. 자, 그러면 원래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원래 이 문장을 평서문을 먼저 의문사 없는 의문문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을 모르니까 이것 대신에 의문사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니까 바로 평서문에서 이 의문사 있는 의문문으로 바로 접근할 테니까 또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이제 윗문장을 먼저 고칠 건데, 대답이 나라고 나왔으니까 물어볼 땐 너라고 물어봐야지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인칭 바꿔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르는데 이게 바로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일종의 기간이요, 기간.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는 3년이 걸렸다. 3년, 이런 게 기간. 그래서 1hour나 2hours를 몰랐을 때 쓰는 의문사는, 기간을 몰랐을 때 쓰는 의문사는 how long이에요. 자, 그래서 1hour가 대답의 중심이 되려면 요걸 모른다는 얘기니까 요것 대신에 how long. 여기도 2hours 대신에 how long.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의문사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it took. 이걸 이제 의문문으로 고쳐야죠. 일반 동사죠. 시제가 과거. Did it take? 자, 아래 문장. 현재 시제죠. Does it take?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1hour를 모르는 거니까 me는 적어야 되겠죠. 그럼 좀 전에 you라고 그래야지. 하고 이제 to 부정사 쫙 쓰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해석 들어요. 당신이 집에 가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자, 아래 문장. 여기는 바로 부정사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for라는 전사를 썼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의문문이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2hours 대신에 how long을 썼고 의문문으로 고치니까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me를 you로 고쳐야지. 하고 to go home. 자,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당신이 집에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전에 이 윗문장과 이 아랫문장은 같은 구조인데 사람을 앞에다 쓰고 뒤를 써서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기간을 모르는 의문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How long did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시제만 바뀌었을 뿐이고 바로 여기요. 사람이 그냥 왔잖아. 근데 여기는 for you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의문문에 한해서는 여기 for를 없애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여기다 for를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전사는 절대로 생략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fo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 주어라면 또 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take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바로 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 구문을 이렇게 통해서 이 의문문을 통해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구문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시간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기초 부분은 중복되는 걸 다 빼고 약간 특징이 되는 거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다시 복습 삼아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핵심 기초에 관련된 문제는 복습 겸 다시 풀었고 이제는 이제 다시 종합 문제로 들어가서 품사편 기초 종합 문제 풀기로 해요.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그 품사 기초 종합 문제 그 중에 유니트 1 일치, 명사, 관사, 대명사를 이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자 103페이지에 A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페이지 적어놓으세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29페이지랑 중복이 돼요. 29페이지. 근데 이제 참고로 적어놓으라는 거지 이걸 다시 앞으로 돌려가가지고 29페이지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를 풀어라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겹치니까 이제 설명은 요거만 한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 때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해설 맞추고 그 다음에 설명 듣고 이렇게 하라고요. 자, 그러면 겹치는 문제 빼고, 2번, 3번, 7번, 8번, 11번, 12번 문제를 풀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본 수업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완전히 기초는 아닌 거야, 이게. 자, 먼저 2번에 all this class, 클래스 밑줄 치고요. 학급이란 뜻이고 자, 성격 같은 걸 먼저 할 테니까 클래스가 학급이란 뜻이고요. 12번을 보면 더 committee라고 committee가 위원회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 학급과 위원회는 어떤 차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급, 위원회 이게 바로 가족, 요것과 성격이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집합명사라고 그래요. 집합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시험 문제에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수의 일치 문제가. 지금 우리 풀려고 하는 그 두 문제. 그러면 집합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땐 어떻게 풀어가냐? 반드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그 집단,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래서 구성원의 성질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들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성질이 있다면 복수 취급하는 거야. 클래스, 커미티, 패밀리라는 이런 단수 형태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성질이 있으면 복수 취급. 근데 구성원의 성질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집단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성원의 성질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단의 성질을 강조를 한 거니까 집단으로 따지면 하나잖아.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를 적용을 해봐요. 자, 2번이요. all this class. 이 모든 학급은 다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를 반이라고 하자면 약간 의미상으로 우리 반이라고 해봐요. 우리 반 모두는 부지런하다.
구성원의 성질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구성원의 성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구성원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성원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근면한 거, 부지런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의 성질이 있는 거지. 이 모든 학급은, 이 반 모두는 다 부지런하다. 이런 게 바로 구성원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형태는 단수지만 답은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2번. 그 위원회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수일치 시키란 얘기죠. 그러고 이제 수거가 하나 있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be composed of, 세 단어를 밑줄을 치고, be composed of, 뜻 적으세요. 뭐뭐로 구성되다. 그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의 성질이 뭔가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게 바로 구성원의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 답은 is. 자, 3번. My trousers. trousers가 바지인데 이런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trousers라는 단어에 마지막에 s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 복수 형태란 말이에요. trousers에다 쓰세요. 이렇게 그 단어 끝이 복수 형태로 s로 끝나고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라는 게 있어요.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 바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한번 접으면 겹치죠. 이런 걸 이제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데 모양상으로 이런 단어들이 바로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라고 하거든요.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복수 취급한다 해서 A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기초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잖아. 본 수업 시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본 수업 들으면 구체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재확인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3번은 어디 가서 배우냐 이게 아니고 앞으로 본 수업에서 배울 거라 이 말이에요. 자, 3번 답은 A예요. 내 바지는 낡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7번. every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오거든요. 그리고 and로 또 명사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단수로 썼죠. 그리고 every boy and girl 이랬으니까 명사 and 명사니까 복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every로 시작을 하면 and로 아무리 많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뭐든지 다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7번 답은 has가 답이에요. every 뒤에는 뭐든지 다 단수다 이렇게 기억해요. 모든 소년 소녀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자, 8번 다 본 수업과 관련된 거예요. many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many 다음에 어가 나오고 단수명사. 뜻은 복수예요. 많은 소녀들. 그렇지만 형태는 단수죠. 그래서 형태에 맞춰서 답 처리하는 거예요. 해서 단수 취급. wishes. 많은 소녀들이 the film. 여기서 필름은 영화. 그 영화를 보기를 바란다. 11번.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2/3 이게 분수예요. 3분의 2. 그냥 말을 받아 적으세요. 대신 본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버리면 이 기초 부분 수업 너무 길어지고 본 수업하고 경계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런데 이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본 수업 가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라 이 말이에요. 3분의 2 이게 바로 부분을 뜻하는 명사예요. 분수니까 부분이잖아. 부분. 3분의 1, 3분의 2, 10분의 1 이런 거.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수를 결정 못함. 그러면 어떻게 수처리하냐?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는 반드시 뒤에 전사 어부가 와요. 어부 뒤에 명사에 수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books, 복수죠? 해서 답은 A가 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번. 내 책 중에 3분의 2는 소설책이다. 자, 답은 A.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29페이지와 중복돼요. 자, 넘기고요. 이제 104페이지. 104페이지는 B번 문제는 29페이지랑 중복되고요. C번 문제는 30페이지랑 중복이 돼요. 자, 근데 B번 문제 중에 3번, 10번은 지금 다시 풀 테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에는 다른 데서 나왔지만 그 29페이지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3번을 해요. 자, B의 3번. I could not buy it 까지는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거기 if가 나오잖아. if. 이거 얼마 전에 경찰 시험도 이런 식으로 시험 나왔었어요. 가정법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가정법에선 비동사를 쓸 때 was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was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경찰 기출문제 같은 거 이번 해 시험에 나온 거 쉽게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was는 안 되고, 그리고 앞을 봤더니 주절이 앞에 있죠. could buy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if절에도 과거 동사를 써야 돼. 가정법 우리 공부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공식 있었잖아요. 그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외운 사람은 뭐 보자마자 아주 쉽게 풀 수 있지. 답은 we예요. we. 내가 너였다면,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을 텐데, 나는 그걸 살 수 없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0번. The teacher wanted to know. 선생님은 how 이하를 알기를 원했다. wanted 밑줄 치세요. want에 ed가 붙었으니까 이제 과거죠. 알기를 원했다. how long 이라고 시작이 됐죠. 여기 칠판 보세요. 좀 전에 우리 그 의문문과 관련된 거 하면서 how long 이라는 게 나오면 기간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얼마 동안? 이런 식의. 그러면 이런 류의 의문문이 그 문장에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how long부터 끝까지가 통째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이다. 그래서 how long 뒤에 they가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셋 중에 하나 이제 고르라 이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는 이제 의문문인데 이제는 내용에 맞춰봐요. 선생님은 how long 이하로 가요. 그들이 영어를 얼마 동안 공부해 왔는지를 알고 싶었다. 선생님은 그들이 영어를 얼마 동안 공부해 왔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면 알고 싶었던 게 과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건 학생일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공부해 왔는지를.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대과거부터 선생님이 알고 싶었던 과거까지, 그 순간까지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싶었던 거 그 시절보다 원했던 거보다 5년 전부터 선생님이 알기를 원했던 그 시점까지 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예요. 이럴 때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had pp예요. 해서 답은 마지막 거. had studied가 정답. 이건 이제 그 간접 의문문하고도 연관이 되고 명사절과 관련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넣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시제일치와 연관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은 그 시제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복이 되는 게 많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중복이 안 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복이 안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벽한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먼저 한번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본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을 보충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일치편은 끝났고요. 명사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05페이지에 D번, 2번 이건 명사편이랑 관련이 되는 거니까 D번과 2번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본 수업에 명사편 공부를 바로 연이어 해버리세요. 또 한 페이지 넘겨봐요. 106페이지에 F, G, H 요 세 문제는 관사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사 문제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놓고 또 관사하고 여러분들 본 수업의 관사를 같이 배우면서 정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108페이지에 I번부터 옆에 I번, J번 쭉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또 대명사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를 먼저 배워놓고 또 대명사랑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좀 빼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끝내면
명사, 관사, 대명사, 일치부터 네 단원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 수업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금방 늘어요. 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이제 유니트 2에 전사 관련된 거 쭉 나오죠. 전사, 접속사, 관계사, 이제 연결사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먼저 풀어놓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중복이 안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안 배웠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런 문제를 이제 본 수업에서 배우는구나 라고 예습식으로 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5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풀기로 해요. 수고했어요.